자,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향긋하고 쫀득쫀득할 것 같은 냉이 수제비. 네네. 자,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것부터 손질해 보면 될까요? 먼저 반죽부터 할게요. 네. 휴지하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네. 반죽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반죽에 굉장히 또 특별한 재료들이 네네. 들어가는데요. 자, 선생님 요리는 제가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뭔가 그냥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재료지만 어떤 조합을 좀 새롭게 해서 네. 특별한 요리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은 특별히 오늘도 이 반죽이 예. 아마 우리 광희 씨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반죽일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예. 밀가루를 요즘에 좀 많이 건강해서 제외시켜 놓잖아요. 재료로서는. 아무래도 그래서 덜 통밀을 섭취하고자. 네. 근데 이 통밀이 글루텐 함량이 적어서 예. 약간 좀 이렇게 뚝뚝 끊어져요. 아, 그래서 여기에 감자를 넣어서 감자 전부를 조금 이용해 봤고요. 좀 찰기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렇죠. 감자를 네. 넣어서. 그래서 감자를 그냥 삶아가지고 예. 네, 이렇게 삶지 않으면 전자레인지 좀 돌리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셔 넣으면 돼요. 이렇게 부셔 넣고요. 우리 통들깨가루 예. 너무 좋죠. 오메가3가 듬뿍인 예. 이 통들깨가루를 좀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들기름을 조금 넣어서 반죽에 찰기도 주지만 예. 이따 반죽할 때 보면 옆에 묻는 게 없어요. 네. 깔끔하게. 네네. 그렇게 해서 이 들기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네. 이런 식재료들은 취향에 따라서 가감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선생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 반죽할 때 네. 반죽의 물량을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네. 특히나 저처럼 이제 저도 뭐 요리 비결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 네. 요리 초보나 또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물을 또 많이 했다가는 반죽이 굉장히 묽어지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반죽의 비율은 몇 대 몇을 아직 잡지는 못했는데요. 대부분 이게 한 컵 반이거든요. 그러면 물을 한 번에 밀가루는 한 컵 예? 반이고 물은 반 컵이고. 반 컵이고. 네네. 요 정도로 지금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 3분의 1이겠죠. 3분의 1. 네, 양의 3분의 1 네. 반죽물을 한번 잡아볼게요. 먼저 이렇게 수저 같은 걸로 예. 해서 어느 정도 뭉쳐졌을 때 그때 손을 쓰면 돼요. 이렇게 그때부터? 하고 네, 여러 번에 나누어서 네, 요거를 좀 한번 이렇게 관망하면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한 번에 물 확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여기서는 한 컵 반에 반 컵의 물을 넣었어요. 컵의 네, 요걸 물을. 좀 생각하시고 요것도 이제 물을 넣어가면서 네. 찰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어느 정도 뭉쳤을 때 이렇게 네. 요때 손으로 그냥 반죽을 하셔도 예. 손에 안 묻어요. 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고소할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고소하기도 하고 톡톡 튀기도 하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식감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건강한 한 그릇이에요, 오늘. 예. 네. 우리가 밀가루 하면은 보통 맛있어서 먹지 예. 탄수화물 중독 하잖아요. 예. 흰색의 공포 막 이래서. 예. 근데 흰색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뭉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되죠? 네. 네, 이렇게 일단 해서. 향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네, 약간 통밀의 향도 나죠. 예. 네, 통밀의 향도 나고 들기름의 향도 나고 해서 네 이렇게 손에 어때요? 안 묻었어요. 안 묻잖아요. 그릇에도 예. 안 묻죠. 저기 들기름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통들깨 들기름 근데 이 반죽만 먹어도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예. 그냥 보통 네? 면보를 많이 젖은 면보를 덮어놔요. 네네. 근데 그것도 젖은 면보가 없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키친타올 같은 거를 이렇게 덮고요. 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예. 우리 면보 없어도 그렇죠. 키친타올 없는 집은 없잖아요. 촉촉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숙성을 한 3시간 정도 네, 이렇게 해두시면 너무 3시간 좋죠. 정도 숙성을. 네, 이거 그냥 근데 실온에서 하나요? 바로 해줘도 괜찮아요. 네. 네, 실온에도 놓고 냉장에도 보관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바로 해서 드셔도 돼요. 조금 더 치대서. 자, 그럼 제가 한번 숙성된 반죽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분명히 같은 반죽인데 뭔가 색감이 좀 다르고 네. 촉촉함이 달라요. 굉장히 또 찰기가 있어 보이죠? 네네. 자, 이렇게 반죽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오늘 함께 들어가는 네. 또 주인공이죠. 이 냉이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도 냉이 정말 좋아하는데 이 냉이야말로 정말 향의 끝판왕. 네, 그쵸? 맞아요. 근데 냉이가 보통 보면요. 예. 뿌리가 너무 세잖아요. 억세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좀 칼등으로 두꺼운 좀 것도 두들겨 있고요. 주세요. 우리 옛날 카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두들겨 주셔도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좀 이거를 깨트려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리고 선생님 그 냉이 향이 확 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야, 이게 또 냉이 향. 많은 분들이 이 향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냉이는요. 네. 입도 입이지만 뿌리에서 네. 영양소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이 뿌리에 많은 거예요. 예. 뿌리 채소는 너무 좋잖아요. 항암 작용에도 좋고 항산화 작용에도 좋고. 네, 요거를 크기는? 발라가지고 네. 좀 예. 이게 지금
달걀물에 풀어놓을 거예요. 아, 요건 좀 색다르게. 네, 그래서 냉이의 향을 다 살려낼 거예요. 와. 우리가 끓이면 어떻게 돼요? 향이 나긴 나지만 예. 그렇게 프레시하고 신선한 향이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네. 또 음식이 너무 푸르딩딩하면 예. 어때요? 좀 식감이 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여기에 같이 네. 홍고추도 찹으로 좀 썰어서 네.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사실은 요거 다 발라내는데 고추씨에 굉장한 영양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추씨를 그냥 집에서는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한번 넣어서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찹으로 네. 그럼 불긋불긋하고 푸릇푸릇한 게 위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 네. 식감 자극도 하고 네, 그래서 너무 그 맛깔스러운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고추씨도 그냥 같이 다 넣으세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얇게 좀 잘게 네. 찹을 쳐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음식을 아니 여기다 같이 넣을 거예요. 넣을까요? 네, 네, 이렇게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달걀물을 네, 달걀 한번 풀어놓을 보겠습니다. 거예요. 네. 요게 마지막에 다 끓고 난 마지막에 그 위에다가 꾸미러 얹을 거예요. 아. 그러면 바글바글 끓으면서 예. 이게 약간 흩어지면서 약간 투박하지만 네. 아주 걸쭉한 정말 한 수제비가. 그릇에 예. 네, 보양식도 돼요. 저는 이 냉이가 네. 이렇게 손질이 돼서 그냥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수제비에. 네. 근데 이렇게 또 달걀물과 함께.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네. 위에 얹을 거예요. 자, 이따 어떤 모습 들어갈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넣고요. 자, 손질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냉이 수제비 맛있게 한번 끓여보는 것만 남았죠? 네. 자, 이거는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밑국물도 요 앞전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그냥 멸치를 네, 맞아요. 물에 담궈 놓고 하루 정도 두면 네. 아주 구수하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 색깔이 아주 좋죠. 예. 색깔이 어때요? 노르스름한 게 아주 네, 구수하게. 진하지도 않고 예. 그리고 멸치 육수를 만들 때는 네. 그 안에 내장을 좀 빼줘야 돼요. 그냥 발라내고. 내장에서 쓴맛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먼저 네. 팔팔 끓을 때 네. 제일 안 익는 게 감자예요. 그쵸. 네, 저희가 미리 밑국물은 끓여뒀습니다. 네, 팔팔 끓을 때 이때 이렇게 먼저 네. 그 감자가 좀 제일 안 익잖아요. 네. 이렇게 먼저 넣어서 한 번 또 팍 끓으면 네. 이때 이제 그 수제비를 떠넣는 거예요. 팔팔 끓을 때. 감자 좀 익힌 네, 후에 그리고 수제비를 다 떠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호박 호박을 넣고. 넣는 거고요. 그 냄새 어때요? 그냥 뭔가 포근포근하고 멸치 뭔가 육수 냄새가 예. 아주 진하지도 않고 예. 좀 부드러운 멸치 육수 냄새가 나죠. 담백하게요. 네, 그게 바로 전 시간에 제가 그 담그는 거. 예, 멸치. 그게 항상 그걸 마른 팬에 볶던지 예. 그 다음에 렌지에 돌려서 예, 수분기 바삭하게 날리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팔팔 끓죠 지금. 네. 네, 요때 네, 이제 수제비를 떠서 넣어야 되는데요. 네 옛날에 엄마들은 수제비 할 때 옆에 꼭 뭘 뒀어요. 물이요, 물. 근데 지금은? 식용유나 뭐 이런 거요. 왜 그래요? 손이 붙으니까요. 지금은? 지금 전혀 없는데요? 안 붙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이제 수제비 떠서 넣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얇게 맞아요. 잘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좀 얇아야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수제비는 얇아야 맛있어요. 예. 음, 자, 지금 선생님께서 아주 맛있게 얇게 네. 잘 넣어주고 계신데요. 이게 수제비가 이 정도 돼도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냥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쫀득쫀득한데 이따가 익으면 얼마나 쫀득할지 이 반죽 들어가고 근데 또 나서 하얀 네. 밀가루로 한 것보다는 덜 쫀득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통밀은. 아. 근데 이러면은 아무 걱정 없이 그럼요. 또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요. 네. 해서 이렇게 네. 해서 또 한 소끔 끓으면 반죽량이 많지 않았는데 막상 넣어보니까 네. 아주 푸짐하네요. 예. 2인이 충분히 돼요. 그 정도면 네. 한 컵 반 밀가루 한 컵 반 정도. 네. 자, 반죽 넣고 뚜껑을 닫았는데요. 네. 얼마 정도 이렇게 끓여주면 될까요? 뭐 두껍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한번 끓어오르면 돼요. 한 프로를 끓어오르면. 한번 끓어오르면 이제 애호박 넣고 또 한번 끓어오르면 그 사이에 다 익는 거야. 아. 그래서 애호박도 넣고 한번 끓여주셔야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달걀물을 묻힌 이 네. 냉이는 언제 넣나요? 요거는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다 끓어올랐을 때 예. 살짝 넣어서 불을 조금 줄여서 그렇게 하면 이게 국물이 네. 약간 옆으로 이렇게 스미면서 네. 좀 투박하고 예. 걸쭉한 수제비가 돼요. 약간 수제비도 너무 국물이 맑아도 좀 매력 네네. 없더라고요. 약간 걸쭉한 느낌이 있어야 그리고 되는데. 약간 좀 시골스럽다 그럴까? 뭔가 네. 토속적인 네, 맞나요? 네. 그렇지만 네. 또 맞아요.
이렇게 또 끓어올랐잖아요. 예. 요때 호박을 넣어주면 이때 좀 네. 간단한. 네, 호박을 이렇게 좀 넣어주면 또 요 상황에 이제 같이 또 익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밀가루, 그러니까 수제비가 이 네. 반죽이 다 끓어올랐을 때, 예. 네, 다 끓어올랐을 때 그리고 이 수제비가 들어가니까 조금 크기가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조금 다시 네, 줄어들어요. 한 번 익은 상황에서 네. 다시 요걸 넣어가지고 한 번 더 익히면 이게 완전히 끓어오를 거예요. 네. 그때는 간을 예. 네, 참치액하고 감칠맛, 네. 그다음에 간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일단 간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이 한번 싹 됐을 때 감칠맛 나게 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또 한 번 팍 끓어오를 때 약간 이렇게 떠먹을 수도 있게.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요래도 국물이 퍼져요, 약간. 네. 해서 이쁘죠, 여기 빨간색. 네, 예.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워요, 선생님. 사실 뭐 이게 뭐 수제비라 하면 그 수제비 반죽 말고는 네. 뭐 애호박 뭐 그 정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요리도 전통 요리가 물론 있지만 이렇게 예. 끊임없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조금씩 아, 그럼요. 그 상황에 따라. 우리 광희 씨가 젊은 분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만드는 과정이 좋잖아요. 너무 그냥 사실 어렵지도 않고 네. 이 과정도 그냥 너무 재밌고 네. 음식이 기대가 돼요. 맞아요. 요렇게 네. 거품 조금 건져내시고요. 네, 혹시 올라오는 거품 좀 건져내시고. 네. 요렇게 해서 네. 자, 지금 굉장히 뭔가 포근포근하고 감칠맛 나는 향 사이로 네. 이 냉이의 향, 우리가 좋아하는 냉이의 향이 싹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불 끄고요. 마지막으로 네. 대파 올려주나요? 네, 이렇게 해서 불 끄고 나면 네. 네, 이렇게 대파를 넣어서 우리가 왜 설렁탕 같은 거 먹을 때 대파를 어떻게 해요? 넣어서 끓이질 않고 위에 올리죠, 마지막에. 그렇죠. 그래서 그 국물의 맛을 더 배가시키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야, 아주 푸짐하게 나오는데요. 옮겨 담아볼까요? 네. 정말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자, 한번 옮겨 담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정말 많지 않은 양을 했는데 막상 요리하고 나니까 정말 푸짐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 요 계란 동글동글한 거 너무 좋죠. 너무 새롭고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식구가 선생님? 4명이면 4개. 네. 뭐 아니면 4개에서 2이면 2개씩 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수제비도 들어가고 예. 감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감자도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달걀하고 이 냉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네. 좀 살짝 풀리면서 네. 달걀도 싹 풀어져서 국물도 굉장히 조금 농도가 투박하죠. 생겼고, 예. 네. 자, 이 반죽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요. 통밀가루가 들어가서 그냥 밀가루로 반죽했을 때보다 훨씬 더 네. 분위기가 있고 맛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요런 느낌을 요즘 저기 우리 젊은 친구들 되게 빈티지하다 그러죠. 예, 좀 빈티지하다. 빈티지한 느낌이 들잖아요. 예. 반죽이. 네. 그래서 이렇게 나 들깨 수제비입니다. 예. 들깨를 넣은 수제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요 안에 까뭇까뭇한 게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그릇에 예.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물론 맛도 맛있지만 영양까지 가득 들은 네. 한 그릇이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냉이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